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둥이 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 거지?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지?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얽혀 있지만 이게 항상 쉽지는 않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간관계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과 소통의 원리를 기반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6가지를 준비했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큰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대화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를 나누다 그게 아니거나 근대로 상대방의 말을 끊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사실 작은 부정의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답니다. 부정 대신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민수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팀원들과 자주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대화는 항상 삐걱거렸죠.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낸 동료의 말에 민수 씨는 무심코 그건 좀 비효율적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동료는 기분 나빠 보였고 이후로도 팀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까? 라고 고민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했죠. 민수야,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대답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 가까운 동료가 솔직히 조언했습니다. 그는 민수 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고 대화를 끊는 태도 때문에 팀원들이 그의 의견을 꺼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죠. 처음엔 민수 씨도 반발했지만 팀원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되돌아보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은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거나 근대로 시작해 반박하는 습관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의 자아를 위협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심리학자 하야시 겐타로는 부정하지 않는 대화가 관계를 몇 배 더 좋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먼저 수용하고 대화를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같은 표현은 상대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민수 씨는 이러한 대화법을 연습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더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팀원들에게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공자는 화의부동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조화를 이루되 반드시 같은 의견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화에서 그건 아닌데 대신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칭찬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성과를 과장되게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과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강력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오늘은 인정의 힘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연 씨는 마케팅 팀장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의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자료 조사 과정이 완벽했어요. 그녀는 모든 팀원에게 쥐와 비슷한 칭찬을 매번 했습니다.
처음엔 팀원들도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장님 말이 진심 같지 않아. 너무 형식적이야.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팀원들은 점점 그녀의 칭찬에 무관심해졌고 지연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칭찬도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해요. 다들 진짜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멘토의 말을 듣고 지연 씨는 팀원들에게 무의미한 칭찬을 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발표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준비했겠어요. 와 같이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부르며 인정받을 때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과 동기부여를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구체적 행동이나 노력에 집중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노력이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는 관계에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지연 씨가 인정의 대화법을 사용하자 팀원들은 다시금 그녀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팀장님이 우리 노력을 정말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용은 모든 변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 아닌 인정은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정말 대단하네요 대신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느껴져요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상냥함과 강인함의 균형이 인간관계를 지킨다. 지혜둥이 님, 혹시 주변에서 만만하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는 때로 상대에게 이용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경계를 세우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냥함은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업무에서 늘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회사원입니다. 동료들이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일 외에도 여러 가지를 처리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동료로부터 라는 농담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좌절시켰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수진 씨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수진 씨의 고민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는 게 문제야. 내가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너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이 조언을 들은 수진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대신 친절하지만 강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졌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원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방법을 뜻합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수진 씨는 대화를 할 때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와 같은 단호한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동료들도 그녀의 태도를 존중하기 시작했죠. 이제 수진 씨는 회사에서 친절하지만 단호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강함은 고요한 확신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는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네, 제가 해볼게요. 대신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강인함과 상냥함의 균형이 여러분을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설득되지 않았던 순간들. 내 말이 다 맞는데 왜 안 듣지? 라는 생각이 드셨죠? 사실 설득은 단순히 논리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태훈 씨는 평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죠. 데이터를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잖아. 그는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팀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내 말이 안 통하지? 태훈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친한 동료가 태훈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논리가 완벽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서일 거야.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신뢰와 공감에서 시작돼. 이 말을 듣고 태훈 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이 왜 자신의 아이디어를 꺼려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득은 단순한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작용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설득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태훈 씨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전에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힘썼는지 알기에 새로운 방법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이 방법이 결과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정을 담은 말은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팀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설득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번 설득의 순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아이디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편하고 성공적으로 일하길 바라서예요. 논리보다 강한 감정의 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매일 조금씩 나누는 작은 선물, 관계를 꽃피운다. 지혜둥이 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요.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에요. 매일 전하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이 씨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요즘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 나랑 멀어진 기분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죠. 친구와 멀어졌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한두 줄씩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제이 씨의 친구들은 처음엔 조금 놀란 반응을 보였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하지만 점차 내가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이 씨의 작은 관심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관계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셜 커넥션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상대방의 행복감을 높이고 관계의 질을 강화한다는 원리입니다. 제이 씨가 보낸 잘 지내니? 오늘 힘들진 않았어. 같은 메시지는 친구들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어줬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작은 관심은 거창한 선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톨스토이는 행복은 작은 것들에서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짧은 메시지 한 줄, 작은 관심 한 번이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밥은 먹었어?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을 이해하면 관계가 풀린다. 지혜둥이 님, 혹시 MBTI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혹시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대화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MBTI는 단순한 성격 테스트를 넘어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MBTI를 활용해 인간관계를 더 잘 관리하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우 씨는 회의할 때마다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로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우 씨는 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동료들의 MBTI 유형을 알아보기로 했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동료들에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놀랍게도 동료들의 MBTI 유형을 알게 되자 그들의 대화 스타일과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MBTI가 사람을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성격 차이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 동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내가 원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라 그랬어.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정우 씨는 대화의 목적을 맞추고 표현 방식을 조정하며 동료들과 훨씬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통해 각기 다른 행동 패턴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형인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외향형인 사람은 즉흥적인 대화를 선호하죠. 감각형과 직관형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고형과 감정형은 의사결정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우 씨는 MBTI를 통해 동료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감정적인 F형 동료에게는 너의 기분도 고려하고 싶어라는 말을 추가했고 논리적인 T형 동료에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어라고 설명했죠. 그 결과 동료들은 정우 씨의 노력을 인정하며 팀워크가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이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MBTI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통해 관계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지혜둥이 님도 오늘부터 MBTI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보세요. 혹시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둥이 님,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잘 들으셨나요?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힘부터 작은 선물 그리고 MBTI를 활용한 이해까지 인간관계는 크고 어려운 노력보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6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결국 존중과 공감입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말투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억하신다면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한결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태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내일의 대화에서 그건 아니야. 대신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감사해요라는 말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상대방의 MBTI를 물어보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로 안내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노력하는 건데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죠? 맞아요.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지혜둥이 님, 모든 관계는 처음엔 서투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일 겁니다. 이제 지혜둥이 님의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가 먼저 시작한 관계의 변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더 나은 인간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